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목소리도 세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 또 가끔씩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쌩쌩한 얼굴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저쪽 당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우리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김대호 PD가 건강이 안 좋았죠. 네, 제가 그때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만약 그날 방송하러 왔으면은 내가 오늘 아픈 게 너 때문이야라고 뒤집어 쓰일 뻔했는데 그래서 사실 올라고 그래도 저희 장윤진 TV 시청자 선생님들이랑 한 약속이 있어서 지키려고 그랬죠. 씻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제 기침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옮으면 또 큰 피해가 될까봐 그래서 못 왔는데 오늘 또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네. 옮을까봐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그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건강 네.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마음이 네. 아프죠. 네. 이 그 정신 꺾여진 놈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요 근래 잠을 못 잤어요. 다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네, 참 요즘 보면서 제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특히 그 러시아 혁명사나 독일 혁명사 뭐 이런 생각도 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프랑스 혁명사 생각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그 중에서 제가 요즘 몸이 아플 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불교에 보면 유마경이라고 있어요. 유마거사라는 분인데 시장통에서 득도하셨다는 분이세요. 하여튼 뭐 그런 분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되게 좀 건강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찾아가서 니 왜 아프노?라고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뭐라 했느냐?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픕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예,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픈 게 아니라 패고 싶어요. 야, 빼지 못해서 주어는 없습니다. 예. 진짜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예. 솔직히 말하자면 그 우리 광주항쟁 때 그 사진을 보면 전두환 찢어 죽이자라는 그런 플랜카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볼 때만 해도 야,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우리가 이 상황을 당하고 보니까 전두환 찢어 죽이자라는 말이 과하지 않았구나. 진짜 생각 같아서는 찢어 죽이자는 말을 나도 하고 싶어요. 역시 이번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그 짤이 유명하게 돌더라고 벌써. 전두환이 창가에 기대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이고 계엄령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무튼 지금 현재 어제도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크게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관심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너도 나도 전부 다 김건희 이야기, 계엄령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남의 얘기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80년 5월이니 이게 대해서 우리 다들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다들 우리가 닥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는 내 팔뚝을, 내 손가락을 꺾고 싶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저는 좀 후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야 이제 선거권이 생기고 나서 선거 기회나 경험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속인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처신을 못한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때 당시에 계엄령 똑같은 전두환 사태 때도 전두환은 끝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처신이 없던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안철수 찍으면 장 지진다는 분 아직 안 지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계속 간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전두환한테 너무 빨리 아량을 베풀었다. 제대로 처벌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고 전두환은 더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부귀영화 누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때 제대로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그 우리 한반도에는 계속해서 친일파도 그렇고 역적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쁜 전례를 낳아서 오늘날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흐름상 뭔가 김용현 지금 사표가 수리됐으니까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듯한 느낌을 보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플랜 B겠다. 김용현 장관이 다 책임지고 사퇴하는 그림으로 가고 나중에 임기 끝나기 전에 사면시켜주는 그림으로 가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막 흔히 많이 나왔던 내용들 말고 별로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중요한 부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을 우리 김대호 PD가 가지고 온 거는요. 추경호 얘기입니다. 추경호는 다 알고 있었다. 계엄령 선포되는 것도 그리고 한동훈 체포도 추경호는 다 알고 있었다.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추경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TV로 계엄령이 선포되는 걸 보고 저렇게 대처했을까?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윤석열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됐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재규조차도 결정적으로 최대 실수가 자기 그 중앙정보부로 가지 않고 육본으로 간 게 최대 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김재규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추경호는 이번에 보면은 단 한 채의 실수도 없이 윤석열을 위해서 착착착착 진행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윤석열이 진행한 쿠데타 중에서 가장 그나마 매끄럽게 뜻대로 진행된 거 거의 유일한 게 추경호 부분이었거든요. 과연 이 추경호는 몰랐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내용에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 국방위 현안질의하는 것도 봤는데요. 박한수 이제 계엄 사령관 네. 맡았던 이제 그 현안질의만 있었고 나머지는 참석을 안 했잖아요. 네.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특임부대 단장 지금 다 참여를 안 했는데 저는 일단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 감히 어디라고 지들이 안 와. 그랬고 이게 국회 증인 출석 거부인지 뭐가 간사간 합의가 안 된 건지 물론 군인들은 임무가 내려지면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언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게 있었다면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급선무다. 일단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장교 출신이잖아요. 네. 정훈 장교 출신이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넘어갈 무렵이었거든요. 불법적이고 위헌이 분명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아니 따르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예컨대 5.18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졌다. 니들한테 학살을 하라고 총을 쏘라고 한다. 절대 쏘면 안 된다. 니들 같이 범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요, 두 번째, 내가 정말 떳떳하게 명령에 의해서 수행했다면 공무원은 군인이라면 명예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라면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떳떳하면 왜 숨겨? 명령에 따라서 했잖아.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건 본인 스스로가 꿀리는 데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금 현안에 대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지금 그 당사자들을 왜 국회 증인 출석을 안 시키냐.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도 요구하긴 했는데 이거는 요구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거는 체포를 해와야 돼요. 국민들이 체포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에 대한 여부는 나중에 이제 지휘 체계에 따라서 명령만 수행을 한 건지 뭐 이런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나온 다음에 이제 소상히 밝혀지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뭐 오늘 또 뭐 해외로 또 누군가 나가신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 장관, 네. 예. 김영현 장관, 김영현 씨. 근데 떳떳하면은 지가 뭐 국회 출석해야지. 아무 잘못한 게 없다며. 아무 잘못한 게 없으면은 한동훈이 말 맞다나 잘못한 게 없으면 나가서 떳떳하게 소명을 하지. 이것도 오늘 행안위에서 출국 금지 요청을 상임위에서 열었는데 부탁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조금 늦었으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진행된 거지. 결국에는
경찰에서 요청을 했고 국수본에서 요청을 했고 검찰이 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결국 검찰도 받아들이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태도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당에서 벌어진 일이 그거다 보니까 반대로 필요한 부분을 야당이 다 찾아서 요구를 해야 되는 실정이에요. 챙겨야 되는.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해야 된다. 아니 국무회의 회의록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동영상이 남아 있을 거예요.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없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참 근데 그 회의록을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진짜 무슨 그것만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 안 한다니 나 진짜 그 자체가 이미 군사 반란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네. 다음요.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외로 타겟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공범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벌써 있는데 의외로 비껴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타겟상에서. 뭐 지금 하도 이제 여러 해봤습니다.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뭐 당장 잡아놓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약간 주제에서는 빗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을 저지른 주요 인물이 아닐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했죠. 본회의 부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건지도 한번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해요. 보면은 이게 뭐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이기도 하고 뭐 특히 한동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새끼 지금 뭐 하자는 얘기야? 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그 부분을 해석을 하려면은 추경호가 들어가야지 해석이 되는군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사건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계엄령이 선포된 당시 조금 계엄령 선포 이후의 사진입니다. 직후 사진이 모양이군요. 네. 보시면은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나란히 있죠. 네. 계엄령 당시입니다, 지금. 아하. 당일날 찍힌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이 이제 대통령실. 그렇군요. 인데 보시면은 불이 반쯤 꺼져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주로 파란색 불이 켜져 있는 곳은 합참 건물이고요. 약간 노르스름한 건물이 대통령실 건물입니다. 옛날 여기 국방부 건물이었는데 국방부 건물을 뺏었어. 그래가지고 국방부는 합참을 뺏고 합참은 딴 데로 쫓겨가고 뭐 이런 뭐 연쇄 반응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제 노르스름한 건물이 대통령실 건물인데 불이 많이 꺼져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시청자분이 이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요 주민이셔가지고 이렇게 불이 많이 꺼져 있는 걸 처음 본다. 아하. 그러네요. 보니까 이 위치상 보면은 2층이 꺼져 있고 5층도 쭉 꺼져 있어요. 집무실이 2층, 5층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꺼져 있네. 어디 간 거야 그러면? 그래서 갔나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원래 이날 키르기스탄 총리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갑자기 대국민 담화하겠다고 긴급 기자회견 열더니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를 보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벙커로 갔구나. 국방부 벙커. 예. 맞습니다. 저 지금 있는 그 건물 바로 뒤에 있어요. 저 건물 바로 뒤쪽에 B1 벙커 입구가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갑자기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령하고 모든 국민을 놀라게 해놓고 벙커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하하하. 뭐 상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혹은 뭐 계엄이 선포됐을 때, 벙커는 B2 벙커죠. B2 벙커. 국방부에 있는 벙커가 B2예요. B1은 수방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련된 작전 상황이 벌어지면 B1 벙커로 다 갑니다. 무조건. 무조건 B1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국내에 뭐 어떤 정치 상황과 관련된 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아이고야, 예. 풍선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디테일의 황지라 감사합니다. 예, B2 벙커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문득 드니까 너무 열이 받았고. 그러네. 네. 두 번째 사진은 어떠한 사진이냐면 네. 또
두 번째 사진은 네. 이 사진은 장갑차인가요? 네, 한 장 보내주셨는데 보시면 뒤에 시흥 IC에 갖고 보이시죠? 예, 시흥 아이신 거 보니까 구로하고 시흥, 뭐 광명, 낙성대역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쪽이군요. 네. 충격적인데? 그리고 아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막 밤새 헬기가 막 떠다녀가지고 소리 나고 막. 예,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장소가 시흥하고 광명, 구로, 금천 아마 그곳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아마 찍힌 사진 같습니다. 2층에서 찍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장갑차네요. 장갑차가 이게 차륜형 장갑차로 보이는데 위에 포탑이 있는 차륜형 장갑차로 보이네요. 보니까 시흥 IC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네요. 낙성대역 쪽에서 빠져나와서 시흥 IC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일로 간다면 국회의사당 방면인 것 같으네. 그래, 이거를 보내주신 거 보고 얼마나 예. 깜짝 놀랐는지. 왜냐면 저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막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인명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그럼 현안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적적하실까봐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의외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요 손가락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여기 네, 이렇게 다시면 돼. 네. 바로 충암고 입시 영상에 어떤 분께서 댓글 다셨었어요.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네. 윤석열 충암고, 국방장관 김용현 충암고, 방첩사령관 여인형 충암고, 777 사령관 박종선 충암고 이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 3개월 전에 이게 충암고 입시 자료 관련된 영상에 붙었다는 얘기죠. 이 영상 처음 올라왔을 때는 다들 좀 뭐야 뜬금없게 뭔 소리야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저 부분을 몰랐었는데 제가 웃긴 점이 뭐냐면 사실 정치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죠. 근데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애들 시선에서 모르죠. 그랬는데 현실화가 되니까 아주 그냥 무속인처럼 당신 누구냐? 뭐야 이 사람. 야, 이게 한마디로 성지가 돼버렸군요. 인터넷 성지가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막 가짜 뉴스다, 선동이다, 막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왔지만 사실은 그게 사실이었던 거지. 여러분들의 흔적이 곳곳에 다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좀 안에 파벌 싸움이 좀 갈렸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보니까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수로 통과됐다 그러면서 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다. 이게 당론으로 정했다라고 어젯밤에 얘기했고 네. 오늘 아침에는 거의 이제 확인이 되는 것처럼 재확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나왔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추경호의 단독이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한 겁니다. 한동훈 패싱이었다. 그러면 한동훈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제 대통령 담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담화 당시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재차 여러 번 물었답니다. 정말 저로 체포하려고 했던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인데 군인들이 체포하려고 했으면 그래랬던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서 보니까 멘탈이 나갔대요.
한동훈이. 네, 제가 이거는 이 뒤에 내용은 제가 이제 친한계 유튜버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서 세게 나갔나 봐요. 멘탈이. 그렇겠지. 네.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체포할 거라고 막 군인들 이미 국회 들어오고 막 했는데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이재명, 한동훈 국회의장 이렇게 해가지고 3명 체포하라고. 좀 더 몇 명단이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갖고 국민의힘 당사안에 한동훈 대표님 잡으러 막 군인들 들어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충격이 컸나 봐요. 국힘당 당사까지 들어갔었대요. 네. 충격이 컸나 봐요. 충격이었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 한동훈 대표가 비서실 쪽에 연락해가지고 이 무슨 얘기냐 하니까 비서실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대 한동훈 대표도. 근데 막 속보가 쏟아져. 그 다음에 국민들이랑 계엄령 막겠습니다라고 글 올리고 인터뷰하러 간 거예요.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진짜 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무슨 재미있는 내용들이 쏟아지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의원이라고 불리는 전에 한 20명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독대 못했을 때 삐져가지고 모였던 20명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18명을 데리고 같이 가갖고 계엄령 찬성 가결 의사당으로 네. 갔죠. 그거를 같이 데려가서 했죠. 네. 그래서 190명 전원 찬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 방해를 한번 받았죠. 무슨 방해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여의도 당사안으로 모았죠. 그러니까 이미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니들 거기서 나와 이런 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국회에 지금 가봤자 못 들어가니 국민의힘 당사로 와라는 제스처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국민의힘 당사 안에서도 고성이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게 맞는 거냐. 그렇지.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든. 왜 당사로 부르냐. 아니 가서 표결에 참석을 하든 부결을 넣든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기에서 3시간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추경호는 가려고만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봉쇄되기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맞아. 국회가 공식적으로 봉쇄된 거는 10시 40분 넘어서 거의 11시 돼서 봉쇄 시작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국회 뒤쪽 담 있잖아요. 저기 그 밤섬 그쪽으로는 사실 안 막았어요. 그래서 어제 대부분 사람들 다 글로 넘어 들어갔거든요. 월담에서. 근데 추경호는 뻔히 보고 있으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러네 안 들어간 거네. 그리고 오히려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게 재밌었던 게 이미 계엄령이 국민의힘 당사로 갔을 때는 거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게 50명이 넘어요. 나와서 이제 국회로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군요. 아니요. 군인들이 들이닥쳤는데 군인들 데려가셨으니까. 뭐 알리바바 50명이 도둑처럼 마냥 숨어 있었던 거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예. 제가 아는 선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당사는요. 국회에 나와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예, 건물이 달라요. 보통 대부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 당사든 국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국회 출입문을 나와서 조금 바로 옆으로 가야 각각 당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는 있지만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건물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차도를 하나 건너서 네, 맞습니다. 차도를 하나 건너서 골목을 사이에 두고 한쪽 블럭에는 민주당사, 그 옆 블럭에는 국힘 당사 나란히 있어요. 그 서강대교 쪽에서 들어오시면은 아마 서강대교에서 들어오시면 맨 처음으로 만나는 그 횡단보도가 있어요. 국회 정문 가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 횡단보도 근처에 국힘당 당사하고 민주당 당사가 나란히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당사로 모이라고 했었고 거기에 다 숨어 있었냐.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국민의힘 관련돼서 이제 톡방 여러 개 있다 그랬는데 거기서 한 유튜버가 이제 대통령 행정실 출신 근무하는 분이랑 밥을 먹고 있었대. 근데 계엄령이 선포된 거야. 같이 밥 먹고 있던 대통령 행정실 측근이 깜짝 놀라더래. 근데 걔들도 몰랐다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몰랐을 거고. 몰랐겠네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보통 모르면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전화해 확인해 봐야지. 사실 확인부터 하는데 누가 당사로 오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국회도 아니고 그렇죠. 확인 중이다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가설입니다만 아주 높았다고 봐요. 이재명, 한동훈, 국회의장 그 외에 몇 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체포하는 과정이 있을 테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그 체포하라는 게 의아했던 게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이런 사람들 그래도 이름이 좀 알려져 있고 얼굴을 다 알잖아요. 웬만해서는 정치 관심이 없어도. 그렇죠. 근데 내가 군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얼굴 알아볼까? 정치 잘 모르는 군인이라면 국회의장 얼굴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외에도 몇 명 더 있댔어요. 명단이 10명 넘게 있었다고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 특전사들이 이거 피하 식별이 될까 싶다는 고민 생각이 있었거든요. 국회에 쳐들어가지고 막 국회의원 끌어내리려고 명을 받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딱 보더니 아이고 추경 원내대표님 아니십니까 하고 돌아가요? 그렇진 않죠. 왕창 다 잡아가려고 그래. 아 피하 식별이 안 돼서 너도 나도 막 잡아가겠구나. 뭐 한동훈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 얼굴이 뻔히 보이지만 당장 우원식 국회의장부터는 누구지 할 수밖에 없고 엉뚱한 사람을 잡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구분이 더 안 되겠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구분 안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야 니들 빨리 빠져나와. 그렇죠. 아니 왜냐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야 맨날 방송하고 많이 보시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바로 알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여쭤볼게요. 국회 부의장 이름 기억나시는 분? 안 나죠. 관심사 바뀌면 몰라요. 그렇죠. 근데 피하 식별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국회 안에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든 뭐 한동훈 대표든 여야 대표의 국회의장이랑 다 끌려 나가면 그 다음에 누군가 국회를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장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령이 발포가 됐고 국회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면 국회로 오면 안 되죠. 상황부터 떨어져 빨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힘당 입장에서 그게 맞지. 그렇죠. 그러면 왜 국힘당사 안에 모여 있어요? 차라리 국회 가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옆에 모여 있어? 정리가 돼서 다 끌려 나가서 계엄령이 성공하고 나면 누군가 국회에 들어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들어가서 야 이제 정리 끝났어라고 하게 될 건데 그 시간쯤이면 그러니까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 정도 상당수는 이미 붙잡혀 가가지고 국힘당이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 그 상황. 딱 3명만 잡으면 됩니다.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공석이면 누가 대리해요? 부의장이죠. 부의장 국민의힘이죠. 야당 대표 없죠. 야당 대표도 잡으라 그랬으니까 여당 대표도 잡으면 여당 대표는 누가 대신해요?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가 대신하겠죠. 그러니까, 국회 부의장이랑 여당 대표가 둘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들은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게끔 만들어준다. 그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면 추경호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심지어 확신합니다. 한동훈까지 잡혀간다는까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게 그 넘버 원을 잡아갈 때는 넘버 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잡아가요. 그 원칙 기본이거든요. 그게 나한테 유리한 사람이어야지 성립이 돼요. 그렇다면은 그 넘버 투한테 어떻게 하라고 미리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한동훈이 없어진 자리는 추경호가 차지할 터이니 추경호한테는 우리 잡으러 가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라고 정도는 알려줬겠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비껴나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행동들, 특히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오라고 했던 점까지 생각해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저녁에 담아 만났을 때 정말 저를 잡아가려고 했던 게 맞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군인이 그러려 했으면 그러렸던 거 아니겠느냐 해서 멘탈이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네. 그러려고 했으면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멘트는 기사에서도 이미 나와서 확인이 됐지만 어허. 앞뒤에 어떤 내용의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게 확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멘탈이 나가 있어서 아주 개파 5분 전이 됐어요. 그 당시 한동훈 지지자 친한계 유튜버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추경호부터 내쳐야 된다고 추경호 쫓아내자고 그런 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 당론으로 108명 확정됐어요 하고 반대합니다라고 한동훈 대표 패싱하고 낸 거예요 어제. 아, 그러니까 저기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겠다라는 당론이 나왔다라고 추경호가 어제 밤에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한동훈을 패싱한 거였다. 네. 오, 그랬군요. 자, 관련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 볼까요? 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총에서 당론 결정 시 당대표에게 사전에 알리고 당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매번 당대표도 모르게 당론이 결정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얘기 이렇게 한동훈이 얘기를 했군요. 네. 매번 패싱 당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니까 급하게 글을 쓴 것 같고 예. 근데 태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지금 뭔가 한패 같아 보여가지고 그냥 한패로 보이죠. 네. 어떻게 보더라도 아니 지금 한동훈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지는 패싱 당하고 있는 상황에 게다가 잡혀갈 뻔도 하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에는 반대한다? 라는 메시지를 낸 거 보면 얘 뭐야? 배알도 없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가 딱 둘로 반으로 찢어지고 있는데 저도 보고 있는데 한쪽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번 계엄령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넘어서 이제 자기들 10년 동안 장기 집권 10년 동안 집권을 못할 것 같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령 신의 한 수로 성렬의 봄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되겠다라는 지금 그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무섭다는 얘기지. 계속해서 그 한동훈이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탄핵을 하게 되면은 진짜 앞으로 10년간 10년이 뭐야 20년까지는 자기들이 집권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를 하자. 근데 탄핵을 반대하면 민심이 날아가는데 뭐 그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근데 그래서 반대로 지금 홍준표 시장을 몇 명 해가지고 빠르게 의견을 취합해서 임기 개헌 쪽으로 가자 단축으로. 일단 둘 다 뭐 물러나는 거는 같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데 방법을 탄핵으로 가면은 우리 파장이 너무 크다 리스크가 임기 개헌으로 가자. 그래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 임기 대신 단축으로. 임기 단축으로 예. 간다.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한동훈 근데 태도가 되게 난 좀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잡아가려고 했잖아. 그랬으면 탄핵을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배알도 없나? 자, 한동훈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이게 아까 보셨던 그 내용이 한동훈의 이 SNS 내용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제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과 지지자들에게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은 왜 이렇게 해? 자, 그 다음에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단 탄핵은 통과하지 않도록 하겠다. 말이 혓바닥이 너무 긴데? 자, 아무튼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을 면담을 했는데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컸다. 공감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또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대? 민주당이 뭘 했는데 폭거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니까 얘가 말이 되게 이상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거 보면서 얘 뭐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대통령 면담 이후에 백브리핑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야기는 잘 안 됐다.
요구했던 거는 아마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탈당 요구. 근데 이게 탈당한다고 이 사태가 진정되진 않는데 그렇죠. 그거라도 일단 해야 된다고 봤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내각 정리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 셋 다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다. 내가 라고 뭘 해요. 잘못했느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네,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걸 대통령 면담을 했지만 큰 차이가 있고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아까 그것 말고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인마 너 내가 가면은 넌 될 것 같아? 넌 대선 후보 나가지도 못해. 내가 나가면 너도 죽어.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심 중일 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탄핵 앞면에 앞장설 것처럼 했지만 진짜 탄핵으로 가버리면 자기한테 기회조차 오지 않고 끝나버릴 것 같아서 이대로 국민의힘이. 이게 여기서 한동훈이 바본 거야. 내가 볼 땐 여기서 한동훈이 그게 한동훈 같은 애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조금 더 여기서 자기가 정치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여기서 치고 나가는 게 맞지. 그래서 치고 나가서 탄핵 사태를 자기가 주도를 하면 돼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 나오면 민주당이 전체적인 다수 세력이 되겠지만 탄핵 사태를 끌고 가는 거는 한동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도 힘의 대부분은 민주시민들이 됐지만 결국에 탄핵 사태를 마무리 지은 게 조중동이잖아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항상 우리가 조중동한테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적어도 다음을 장기적인 어떤 그 비전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이제 같이 가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보죠. 저는 딱 한 가지를 느꼈어요. 앞으로 국민의힘은 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란 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지금 이번에 사태에서 가장 큰 점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자유. 맨날 자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권력과 당을 위해서 판단을 달리하는 저는 그러한 면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아예 또 불참을 해버리고 또 그렇게 하고 부결로 해버리고 하면은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재밌는 점이 오늘 친한계 몇 명은 또 임기단축 개헌으로 가자고 기자회견 열었어요. 아무도 네. 관심을 안 가졌지만 5명이 모여서 명이요. 제가 봤을 땐 튀어나올 사람들 튀어나온다고 봅니다. 네, 아마 지금 볼 때 제가 지금 국힘당 쪽 사람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윤석열 큰일 났다. 얘들 그대로 있으면은 보수가 공멸하겠다. 윤석열과 함께 보수도 끝장난다. 어느 순간 윤석열로부터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시점과 방법이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그 시점과 방법을 못 찾았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콘크리트층은 지금 보호할 방법을 찾긴 한 것 같더라고요. 선관위 이번에 몇 군데 해갖고 거의 300명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이 300명을 한 곳에 보낸 게 아니라 4-5곳 이상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박스를 갖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부정선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마사지를 해보려는 거는 같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미 지금 맥도날드 가서 밥을 먹어도 전 국민의 애기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냐. 제가 그래가지고 다음 한 장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어떤 사진일까요? 이것도 한 장 같이 해설을 좀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가 맨날 말로만 그랬잖아요. 네. 이 자리는 누가 좋을 것 같아? 저 자리는 법무부 장관은 누가 괜찮을 것 같아? 그렇죠. 다 이 차기 집권 계획을 막 세웠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죠?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수석 보좌관 그리고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네, 다 공석이에요 원칙적으로 지금. 네. 국무총리는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공석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무정부 상태인 거죠 지금은. 여러분 한 자리씩 골라보십시오. 어디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예. 자,
이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이미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게 한 번 일어날 수 있었냐? 계엄령이 발표되고 국무 의결 때 한독수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말 뜯어 말렸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경제며 외교며 이거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죠. 우리나라 외교 고립 상태예요 지금. 뜯어 말렸는데 강경한 거예요. 미친 놈일세. 그래서 전 장관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외교부부터 해갖고 지금 외교부도 난리 났잖아요. 미국에서 너네 우리 한미 동맹 하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네.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집에 갈 사람이에요. 근데도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 쏘아붙인다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그 전쟁을 너무 넓혀놔서 그 피로감 때문에 사실 트럼프한테 정권에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갑자기 전시 상황이 된 거야. 일말의 뭐 얘기도 없이. 거기에서 이제 막 뿔난 척 하면서 나름 정치적 이득을 나중에 나 달래줘야 돼 뭐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모든 장관들이 같이 뜯어 말렸대요. 네. 그때 역정을 냈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대통령이냐고 그랬다고 한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국회에서 새벽 1시쯤에 어떻게 담 넘고 그래가지고 190명이 모여가지고 찬성 가결이 됐잖아요. 네. 해제. 해제 요구 계엄령 해제 요구가 됐잖아요. 이것도 웃긴 게 그 다음날 원래 회기가 있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지방 국회의원들은 빠르게 모이기 힘들었죠. 국회 시스템도 몰라요. 군인도 모르는 것 같고 미필이셔서 국회 시스템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해제 가결이 돼서 이제 올렸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근데 왜 4시 넘어서 됐어요. 해제가. 그래서 3시간 동안 버텼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기서 여기 싸우고 있었대요. 이제 그 덕분에 장관들이고 누구 전부 다 사표를 내버렸던 거죠. 그렇죠. 아니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오면 계엄령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즉시하게 돼 있죠. 네, 즉시 대통령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생각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검사라는 새끼가 거부권 행사가 안 된다는 거부권이 없다라는 걸 모르나 봐.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신빙성 있다고 보는 게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 장관 그래도 자기 사람들로 앉혔는데 한두 명은 옆에 있을 줄 알았죠. 전원이 동시에 사임한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처음에는 저 말이 맞나 싶었는데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렇게 된 거라는 거고요. 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고 던지고 나왔대.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옆에 있으면은 내란 공범이에요. 지금은 이상민 장관 이 사람 지금 뭐 열심히 윤석열 쉴드 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건 내란 공범이 돼요. 그리고 아마 후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내란 공범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론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장 준비해왔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꼭 보시라고. 지금 다음 장 보시면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사태냐. 지금 중국 포털 사이트도 엊그제 계속 실검 1위였고 미국 유럽도 그렇고 이게 3년 전 영상이에요. 남산의 부장들. 그렇죠. 3년 전에 유행했던. 네. 네. 근데 문제는 제목에 계엄령만 들어가 있으면 다시 리뉴얼 회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베스트 댓글이 서결해본 보고 온 사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다루든 안 다루든 채널이든 전부 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 방송 혹시 보신다면은 꼭 현실 아셨으면 좋겠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자기만의 세상이 나는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분은 지금 이거 볼 시간도 없으실 것 같고 아마 이제 내일 표결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고심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론으로 부결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용기 내고 8명이 튀어나와서 찬성을 던져봐요. 지금 상황으로는 8명 정도는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이래저래 계산 때려 보니까 8명 정도가 나올 것 같기는 해. 아슬아슬하게. 그 이제 국민의힘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지지자들의 분위기나 반응이 더 이상 기대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권력 정권을 잃을까봐 어떻게든 간에 붙들고 있고 싶어하는 거는 그 마음인 것 같긴 한데
그럴수록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영원히 아마 지금 이렇게 되면 윤석열하고 국힘당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내란 주범과 그렇죠. 공범으로 같이 날아가는 거거든. 근데 저는 진짜 맨날 말로만 하던 그 국민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네.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당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한번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추경호 같은 사람이 진짜 얘 정확하니까 흉측하다. 되게 선량해 보이고 되게 아무것도 못하는 글빵 도련님 같이 생겨가지고서는 이렇게 음흉한 공작을 했을 거 생각하니까 와 무섭네. 사이코패스야. 그 친한계 유튜브도 지금 똑같이 얘기 나옵니다. 눈깔부터 음흉해갖고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눈깔부터 아닌데 봐요. 글빵 도련님처럼 엄청 얌전하게 생겼잖아. 저 누구 말따라 바퀴벌레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은. 그래서 바퀴벌레 나오면은 여동생 불러서 잡아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지금 분위기상 보면은 계엄령 상태에서 한동훈을 계엄군이 쏙 잡아가면은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동시에 국회도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양상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와. 그래서 만약에 무섭네. 진짜로 제가 오늘 했었던 이야기가 너무 가짜 뉴스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추경호님 저를 고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깨끗하게 한번 서로 핸드폰 내고 그런 문자나 연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같으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알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 지금은 너무 중요한 사안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진짜 중요한 인물들이 많지만 꼭 잊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셨어요. 예. 사실 의심스러웠는데 다른 게 워낙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또 무슨 얘기? 너무 열만 냈으니까 이게 저희는 이제 김민석 의원님이 이렇게 했고 계엄령을 할 거라고 막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 갖고 얘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안 믿더라고. 그 옛날 3개월 전 영상을 다시 봐도 그럴 리 없다. 이게 3개월짜리 준비를 하는 계엄령일 수가 없다. 일주일짜리 조별 과제를 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안 한다. 이걸 어떻게 3개월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냐. 네. 허술하긴 한데 이게 디테일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요 되게 철저하게 잘 짜여졌어요. 국회를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다 이렇게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그 강력한 부대인 1공수나 707 이런 애들 동원한다. 그리고 일단 쪽수상으로는 수방사 특임단 동원한다. 이렇게 나름 준비는 철저히 한 것 같은데 디테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담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국회 예산 발표하고도 안 오셨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국회 오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데. 특히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1공수가 그 경기도 이천에서 헬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공역이 안 열렸대잖아요. 그 뭐냐면 헬기에 이렇게 그 공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통과 허가를 있고 공역 통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한반도 상공의 모든 공역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동시 같이 관제를 합니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을 통과할 때는 미군과 동의가 있어야 돼요. 미군이 풀어줘야만이 통과가 돼요. 특히 용산 하늘이나 한강 상공 같은 경우에 미군 기지도 거기 있잖아. 그래서 그거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40분 동안 아마 그 헬기 도착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디테일을 알았으면 미리 다 했을 거야.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겠네, 확실히. 네. 근데 선배 그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이 계엄령이 어떤 이유에서 열렸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명태균의 저번에 말씀드렸던 황금폰이 야당으로 넘어갔다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계엄령 나오기 몇 시간 전에 명태균이 특검 요청했다 그랬죠. 네. 검사들이 꼬리 자르게 하는 것 같다고 못 믿겠다고. 근데 야당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민주당인지 개혁신당 이준석인지 모르겠지만 황금폰을 누구한테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 거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거였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갖고 특검. 예, 그 상설 특검. 예, 상설 특검이랑 다음 주에 개봉하려고 한 다음에 개봉하는 퍼스트 레이디 녹취록 100시간짜리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이번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긴급 기자회견 때 계엄령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 폭거를 얘기했습니다. 네, 예산 매장 그렇죠. 예산 얘기 그렇죠? 많이 했었지. 예.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몇 개 있죠? 대통령실 예산 삭감 전액했죠. 검찰 특활비 전액했죠. 이것도 아마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대왕고래 시추 우리나라 석유 강국이 될 수 있었는데 민주당이 막는다. 여기서 뭐 열받은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거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예전에 국민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취약계층 예산도 삭감했다면서 이게 국민을 위한 당이 맞느냐면서 한번 뭐라 했었단 말이에요. 무슨 취약계층 예산 삭감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왜 지금 개식용 관련해 갖고 법안 발의 들어가 갖고 지금 막 지원금 나가잖아요. 네. 그 돈이 어디로 편성되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이게 예. 이 농림부가 있는데요. 요번에 25년도 신규 예산 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개, 식용, 폐업, 업주 지원금이 제일 커요. 비중이. 예산 비중이. 50%인가 그럴 겁니다. 50% 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게 분류를 취약계층 쪽으로 되어 있어요. 야, 예산 희한하게 보내놨네. 보통 그쪽 농림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 농사 짓고 할 때 취약계층이라 하면 뭐라 그래요? 자연재해나 이번처럼 예고 없었던 그쵸. 대폭설이 일어났을 경우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게 취약계층 지원 비용인데 이상하게 개식용 그거에 대한 법안에 대한 추가 비용이 거기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일 겁니다. 그것도 자기들 무슨 이권이 있나 보구나. 그 개 관련된 거는 우리 여사님이 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걸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취약계층을 왜 삭감했을까? 민주당은 그래도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더 가까운 당인데 찾아보니까 이게 왜 취약계층이지 싶은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세트로 열이 받은 거죠.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막으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 부분 따로 한번 한번 합시다. 시간이 생각보다 네. 많이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야 한다고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살살 할까요? 자,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깊숙이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생각보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네, 그래도 내용이 참 알찼던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에도 좋은 그리고 알찬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꺾어지는 놈들을 다 처단할 때까지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